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동산 골수비급 제4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같은 존재가 있죠. 바로 세금입니다. 오늘은 빌딩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, 그리고 주택 취득 시에 발생하는 세금,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서 이 주제와 관련된 서초구 서초동의 빌딩 투자 현장 한 곳과 그리고 강남구 역삼동의 주택 한 곳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부분은 서울 전화 02-523-9440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 시작하겠습니다. 빌딩과 주택 취득 시의 그 세금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빌딩 부분을 볼 텐데요. 자, 일단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거래 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이 빌딩과 같은 거래 가액 자체가 좀 큰 규모의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세금 신고를 하실 때 지정 세무사를 이용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한테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런 내용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맡기게 되면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 세금 탈루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언론에서 자주 접하셨을 것입니다. 그들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세무사가 과연 내 부동산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세무 지식은 갖추고 있어야 효율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. 하지만 그 실질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그 전문 세무사한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빌딩의 취득 시에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. 반드시 자금 계획을 세우실 때 고려해 넣으셔야 될 부분입니다. 4.6%죠. 10억 원짜리 건물을 매매하신다면 4,600만 원이 발생하는 거고요. 20억 원짜리라면은 9,2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죠. 따라서 이 취득세 부분을 먼저 이 자금 계획에 집어넣지 않는다면 이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실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따라서 이런 빌딩 계약을 할 때는 사전에 이 취득세 가액까지 내 자금 계획 안에 좀 넣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. 그리고 30일 이내에 등기를 할 경우에는 50%씩 나눠서 분납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예, 취득세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실거래가액에 기초해서 신고하고 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. 근데 만약에 매매 가격이 실거래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면 보시는 것처럼 시가 표준액은 10억 원인데 실제 매매 가액이 9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이 시가 표준액을 기초로 해서 취득세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. 실제 이 매매 가격에 기초해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.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실거래가에 기초해서 신고 납부를 하는데 왜 나만 시가 표준액에 기초해서 납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억울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돌려서 생각하면은 실상 대부분의 경우에 실제 시장에서의 실거래가 대비 한 60% 정도의 가액에서 시가 표준액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. 따라서 내가 실제로 이 시가 표준액보다 싼 가격의 어떤 빌딩을 매입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거래를 하신 겁니다. 따라서 세금 측면에서 약간 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거래는 굉장히 좋은 거래를 하신 거니까 그렇게 억울해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. 자,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빌딩 투자 시에 일반적인 주택 투자와 좀 차별화되는 특별한 세금이 하나 발생하는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. 전체 건물과 토지로 나누어진 이 빌딩 가격 중에서 건물분 공급가액의 10%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. 하지만 납부한 이후에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죠. 그 절차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신 다음에 양도인, 그러니까 매도인이 되겠죠. 매도인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신 이후에 이 부가세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.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만 최소한 몇 달 동안만큼은 이 건물분 10%에 대한 돈이 실제로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자금 여력을 항상 확보한 상태에서 이 빌딩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한 점이 되겠죠. 그리고
또 하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하셔야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. 과세기간이 개인의 경우에는 1과세기간과 2과세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. 자칫 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이 사업자 등록을 하셨을 경우에는 앞전에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거래분에 대한 부가세를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가세,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,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만, 건물분의 10%가 몇 달 동안 그 자금이 잠겨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. 따라서 이 부가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포괄 양수도 계약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정의를 내려드리자면, 단순한 건물의 거래뿐만 아니라, 건물과 이 토지의 거래뿐만 아니라, 임대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그런 방식의 양도 양수가 되겠습니다.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건물을 인수받으면서 그 안에 체결되어 있는 모든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는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로 사업 포괄 양수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. 자, 다음.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주택 취득세, 간단하게 보시면 금액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. 6억 원 이하일 경우, 그 다음에 6억부터 9억, 그리고 9억 원 초과,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. 결과로 보시면 일단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1.1%, 그 다음에 6억부터 9억 사이 2.2%, 그리고 마지막 9억 초과일 경우에 3.3%, 112233, 외우기 쉽죠? 쉽게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부과되는 사항이 만약에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,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약간의 세금이 더 붙습니다. 0.2%씩이 더 붙는 거죠. 따라서 기본적으로 1.1, 2.2, 3.3을 딱 기준을 세워두시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여기에 0.2%씩 더 납부를 하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. 자, 취득세, 주택 취득세에 대해서 특별한 점이라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. 일단 근데 그 요건이 신축이어야 하고요.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.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을 신규 취득했을 때, 신축 건물을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 단독주택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, 착각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. 여기에 또 하나 부과되는 것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준주택으로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의 그 요건에 부합한다라고 해석을 내려주는 것이 되겠고요.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 60에서 85제곱미터 사이일 경우에는 50%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겠는데요. 하지만 제도가 약간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만약에 계산된 취득세 가액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여기에 15%를 곱한 부분만큼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.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방송에서 소개되는 대부분의 소형주택들이 아마 금액은 3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. 3억 원보다 낮은 주택, 3억 원보다 조금 가격이 더 비싼 주택이 있을 텐데 일단 기준을 3억으로 잡고 본다면 그리고 대부분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니까 1.1%를 곱한 이 취득세를 일단 전액 감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1.1%를 곱했을 때 취득세는 330만 원이 되는 것이죠.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330만 원이라는 금액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15%를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. 15%를 곱해서 나타나는 금액은 49만 5천 원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9만 5천 원을 납부하시게 되는 건데요. 하지만 비교해서 보시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330만 원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49만 5천 원, 50만 원 정도만 납부하면 되는 한 28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빌딩과 주택 취득 시에 가장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취득세 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최근 들어서
투자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여력이 없지만 뭐 장차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. 지금이 과연 투자를 하는 시기가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증과 걱정이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서울 전화 523-944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투자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어서 투자 현장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